좌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 데카르트입니다. 몸이 약했던 데카르트는 어릴 때부터 자주 병을 앓아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1618년 30년 전쟁이 발발하자 데카르트는 군에 입대합니다. 어느 날 막사한 침대에 누워 격자무늬 천장을 바라보던 데카르트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에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만약 파리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데카르트는 움직이는 파리의 위치를 좌표 개념을 도입해서 순서쌍으로 표현합니다. 좌표가 수학에 도입된 중요한 순간이었죠. 데카르트가 수학사에 남긴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좌표 위에 음수를 도입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음수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서 2차원의 공간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수학의 캔버스를 만들어낸 거죠. 물론 데카르트 이전에도 그리스인들이 만든 좌표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수가 도입된 평면 좌표계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었죠. 여러분 수업에 앞서 제시한 영상은 잘 보았나요? 방금 보았던 영상은 수학자 데카르트 이야기입니다. 데카르트가 움직이는 파리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바둑판 모양의 판에 기준이 되는 가로줄과 세로줄을 그려 좌표 개념을 설명했었죠. 파리가 날아다니는 일상 속의 작고 사소한 일에서 수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데카르트처럼 여러분도 평소 수학적 사고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4단원의 시작인 순서쌍과 좌표 단원으로 순서쌍과 좌표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차시의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생각 열기, 수학자 데카르트의 업적. 조금 전 영상으로 함께 보았죠? 데카르트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위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줄, 세로줄을 그려서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에 배울 개념 정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2단원에서 수직선을 배웠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죠?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하는 수를 수학에서는 좌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직선에 O, A, B라는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좌표를 각각의 기호로 나타내면 O의 괄호에 0, A의 괄호에 3, B의 괄호에 -5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단원에서 배웠던 수직선은 가로선 하나였는데요. 수를 나타내는 직선이라고 하여서 수직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 시작 때 본 영상에서는 데카르트가 바둑판 모양의 판에 가로줄과 세로줄을 그어서 파리의 위치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로의 수직선을 수학에서는 X축이라고 하고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하고 이 위치가 바로 0이 됩니다. X축은 가로의 수직선으로 이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1, -2, -3, -4 이렇게 감소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1, +2, +3, +4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X축을 표현할 때는 커지는 쪽인 오른쪽 방향으로만 화살표를 표시하고요. 마찬가지로 Y축의 세로의 수직선은 이 원점인 0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는 -1, -2, -3 이렇게 감소가 되고 이 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1, +2, +3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Y축을 표현할 때는 커지는 쪽이 위쪽인 방향으로만 이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X축, Y축을 통틀어 좌표축이라고 하고 이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가로의 수직선은 X축, 세로의 수직선은 Y축, Y축, 그리고 이 좌표축은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다 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우리는 좌표평면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 좌표축이 만나는 점 O를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좌표평면과 X축, Y축 원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이 오른쪽의 좌표평면의 빈칸에 각각의 명칭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수직선을, 그렇죠, X축, 세로의 수직선을 Y축, 그리고 이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좌표평면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이 X축 화살표와 X 표시, Y축 화살표와 Y 표시, 그리고 여긴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원점인 O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화살표를 오른쪽과 위쪽에만 표시하는 이유는 커지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왼쪽과 아래쪽에는 화살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좌표평면과 X축, Y축 원점의 위치가 정확히 이해되었죠? 좌표평면을 자세히 보면 X축 그리고 이 Y축에 의해서 이 부분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면이 4개로 분리되었다라고 해서 4분면이라고 하는데요. 4개의 분리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네 부분을 각각 우리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분면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제1사분면, 이 부분이 제2사분면, 이 부분이 제3사분면, 이 부분이 제4사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X축, Y축, 이 X축, Y축은 몇 사분면일까요? 몇 사분면일까요? 이 X축은 두 사분면에 걸쳐져 있고 또 두 사분면에 걸쳐져 있어서 Y축도 마찬가지로 두 사분면에 걸쳐져 있어서 어느 사분면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각 사분면의 경계에 있는 이 X축, Y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직선에서 좌표는 주어진 점 하나를 좌표로 표현했었는데 여기에서 수직선에서는 점 하나가 좌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배운 좌표 평면에서는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수직선과 마찬가지로 이 좌표 평면 위에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점 P를 하나 찍고 이 점 P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점 P에 X좌표와 Y좌표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데요. 여기에서 이 점 P의 X좌표는 A가 되고 이때 Y좌표는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A와 B를 사용하여서 이 P좌표를 나타내기로 수학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 점 P의 좌표는 A, B 순서를 정해서 P를 A, B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순서를 쌍으로 나타내서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순서쌍에서는 항상 X좌표를 먼저 쓰고 Y좌표를 다음에 씁니다. 수학에서 약속을 한 부분인데요. 이 두 개의 순서가 바뀌면 다른 좌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수 A, B에 대해서 A와 B가 다르다면
A, B와 B, A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예를 들어보면 2, 3, 2,3은 x가 2고 y는 3이다. 근데 3, 2는 x가 3이고 y가 2니까 3, 2. 그러면 이쯤이 찍히는데 2, 3은 2, 3, 이 위쪽에 찍히겠죠. 그래서 두 좌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상에서는 먼저 읽히는 부분이 x좌표, 뒤에 읽히는 부분이 y좌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좌표의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O의 좌표는 5, x 좌표도 0이고 y 좌표도 0이기 때문에 0, 0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좌표 평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좌표 평면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야기하였듯이 오른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그리고 X축, Y축 원점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항상 좌표 평면에서는 X축, Y축 원점, 그리고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반드시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X축 위의 점,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찍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점이 예를 들어 3이라고 한다면 이 3은 좌표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X좌표는 3이 되고 여기가 3이라면 Y좌표는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X축 위에 어떤 점이 찍힌 경우에는 Y좌표가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렇다면 Y축 위의 점, 예를 들어서 이쯤, 한 2쯤에 점이 찍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가 찍혔다면 X축 방향으로는 안 움직였고 Y축 방향으로만 2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 Y축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는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서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축 위의 점의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이 X축 위의 점을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x, 0이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Y축 위의 좌표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X좌표 자리가 0이기 때문에 0, 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잘 이해되었나요? 그러면 각 사분면마다 좌표의 부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좌표 평면 위로 올라가서 제1사분면은 순서상으로 나타내었을 때 앞쪽이 X좌표, 뒤쪽이 Y좌표이기 때문에 1사분면 어디쯤에 점이 찍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쯤 찍혔다고 생각을 해보면 X좌표는 양수, Y좌표도 양수, 둘 다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사분면의 부호는 순서상의 부호는 플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2사분면 위치 어느 지점에 점이 찍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X는 마이너스 쪽으로, Y는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2사분면의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사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사분면 위치 어디쯤에 점이 찍혔다라고 생각해보고 X의 좌표를 먼저 읽어야 하니까 X는 마이너스 쪽으로 왔고 Y도 밑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3, 4분면의 순서상의 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4, 4분면도 마찬가지겠죠. 제4, 4분면에 어느 지점에 점이 찍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X 좌표부터 먼저 읽어보면 X는 플러스 쪽으로 Y는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4, 4분면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2 이 좌표는 몇 사분면일까요? 네, 마이너스 3,2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바로 제2사분면의 좌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순서상과 좌표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문제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입니다. 점 A가 마이너스 1,3일 때 이것은 제2사분면이 있다.
이사분면의 부호를 같이 볼까요? 음수, 양수, 음수, 양수. 맞는 말이죠?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O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B가 1,0일 때 이 1,0은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속한다. 1,0이 어디일까요? 여기가 점이 찍히겠죠? 그러면 X축 위에 점이 됩니다. 1,0이 X축 위에 점이라는 것은 몇 사분면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X축과 Y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1사분면과 4사분면에 B가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점 0,0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분면에 속하는 점이다. X축, Y축처럼 이렇게 경계에 있는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3번도 X가 되겠죠. 4번, 좌표축 위의 모든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금방 2번과 3번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좌표축 위의 모든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1,0 X축 위에 있는 점과 0,0 X축과 Y축에 모두 걸쳐져 있는 이런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A가 음수일 때 A,-2는 제3사분면 위에 있다. 이 A가 음수라고 하였으니까 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수는 제3사분면 맞죠? 따라서 이 5번은 O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문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중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점의 좌표를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2,3 여기가 A죠? X 먼저 읽어야 하니까 2, 하나, 둘, 3칸 올라왔으니까 2,3 맞고요. B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3칸이니까 B는 3, 밑으로 하나, 둘, 3칸 내려갔으니까 3, 마이너스 3. 이것도 좌표를 바르게 표현하였네요. 3번 C는 여기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4라는 점은 어느 좌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X좌표가 4인 것이죠. X축 위에 걸려 있습니다. X축 위에 걸려 있을 때는 Y좌표가 0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X는 4, Y는 0이라서 0,4가 아니라 4,0으로 표현해야지 올바른 표현이죠. 따라서 바르게 나타내면 C는 4,0이므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D좌표는 여기 있죠. X부터 먼저 읽어야 하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4, Y좌표는 똑같이 마이너스 4. 따라서 D는 마이너스 4,4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이 좌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X좌표부터 먼저 읽어보면 4칸이 뒤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4, Y는 한 칸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4,1.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X축 위에 있고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X축 위에 있다는 것은 아까 여기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X축 위에 있다는 것은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Y좌표가 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Y좌표가 0인 것은 4번과 1번 두 개뿐입니다. 그런데 4번과 1번 중에서 X좌표는 3분의 2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X좌표가 3분의 2면서 Y좌표는 0인 경우는 4번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열기 문제입니다. 점 P가 A, B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P라는 점이 이사분면 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사분면 위에 있다는 것은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것이죠. 그때 이 A와 B는 절대값이 서로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 1, 3, 3 이런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우선 A하고 B 이 숫자가 부호가 결정이 되었고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부호가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 이 a와 b는 서로 절대값이 같다는 내용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그걸 말하는 것인데 여기 Q에 내려와 보면 그 두 수를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더하면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Q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묻는 것인데 A 더하기 B는 우선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0, 이 A는 2사분면에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2사분면에서 X축의 좌표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면 0, 마이너스. 그럼 어디 있는 건가요? X축의 값은 0이고 Y값은 마이너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쯤 어디에 찍혀 있는 것이겠죠. X로는 움직이지 않았고 Y만 마이너스로 내려오면 됩니다. 즉, 이 Q라는 좌표는 0, 마이너스 어떤 숫자 Y축 위에 있는 Y축 중에서도 아래쪽 어느 지점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몇 사분면인가요? 네, 축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4단원의 첫 번째 단원인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교과서 115쪽에서 117쪽에 해당되므로 교과서를 통해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